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매월 말마다 발표되는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바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느냐 매달 말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가 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돈 푸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 증감률 보이시죠? 여기 속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로 보셔도 느껴지시고 그래프로도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미국의 M2라 그래서 시중에 풀린 돈입니다. 이 돈이 최근에 한 2년 동안 2022년, 2023년 이렇게 완전히 마이너스가 될 정도 유례 없이 긴축의 시대였는데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구나, 빨라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최근 2년 최대 속도입니다. 이렇게 빨랐던 적이 없을 정도로 요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트럼프발 규제 완화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동결을 했지만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건 이제 트럼프가 규제를 엄청 풀어주니까 투자하려는 수요들이 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돈 풀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역시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현재 제가 이제 올해 수익률 주요 자산들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인플레나 불확실 해지 자산이 여전히 올해 강세로 출발입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금, 은이 또 이렇게 금은 또 이번 주 신고가 또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고 주식보다 실물 이런 해지 자산들이 여전히 강세고 ETF로 보셔도 오른쪽에 금, 채굴 금 ETF, 은 ETF, 채굴 관련 ETF들이 상위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 모아놓은 블록체인 ETF,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나 뭐 방위비 분담 그런 걸로 인해서 방산주라든지 식량 대란 이런 것들 또 이슈가 또 있으면서 곡물 관련 식료품 관련 기업들 모아놓은 ETF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고 아니 근데 뭐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했는데 무슨 돈이 풀려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번 주에도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요 돈 푸는 방법이 연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 동결했지만 재무부가 규제 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연준 쪽에서 막았지만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요 사실상 돈 풀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은행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40%만 대출해드릴게요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하고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오늘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80%까지 대출해드릴게요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규모가 2배 늘어난 겁니다. 그럼 사실상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2배가 늘어난 셈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규제 풀어주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은 이미 많이 줄었고 거의 뭐 올해 하반기에 할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 기대를 이제 안 하고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이제 금융 규제 많이 팍팍팍팍 풀어줄지 요걸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의 시선이 여기로 넘어갔어요. 요게 좀 새롭게 바뀐 점이고요. 트럼프도 대놓고 뭐 연준한테 지금 금리 내리라고 압박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니까 인플레가 안 내려와서 못 내리는 거니까 요건 어쩔 수 없는데 본인이 이제 금융 규제 풀어준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과는 달리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1월 FOMC 이번 금리 결정 때도 트럼프 눈치를 아무래도 파월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에는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물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거라면서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증시가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날 쇼크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경제 전망치를 막 물가랑 이런 것들 다 올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번 1월 FOMC 때는 트럼프와 관련된 그 어떠한 직간접적인 답변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말을 돌립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하고 취임 전에 대통령은 다르니까 무게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기사에 트럼프와 충돌 피한 파월 코멘트 적절하지 않다. 정책 관련 어떠한 찬사나 비판할 위치도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불과 한 달 만에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물가에 대한 예상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높인다 이래놓고 이제는 모른다. 난 몰라요. 여기 제가 요약을 해놨지만 그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약간의 제가 봤을 때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연준은 혁신을 반대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책에 슬쩍 발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암호화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는 비트코인 이런 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잘 제공할 거다. 규제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암호화폐 우호적인 발언까지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 눈치를 엄청 보는구나라까지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좀 한몫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제 M2라고 하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 돈이 풀리는 속도 관련된 지표도 매달 나오지만 요것도 제가 한 번씩 챙겨보는 지표인데 이 나스닥 거래소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나스닥 QQQ ETF가 아니고 나스닥이라는 기업 거래소가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가 됩니다. 그 나스닥도 기업이니까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나스닥 기업의 CEO가 지금 신규 상장이 대거 몰리고 있다. 왜냐? 트럼프가 규제 풀어줄 것 같으니까. 증시가
나쁠 것 같으면 상장 준비 안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저는 신호로 보는데, 기업들이나 월가에서 하반기에 증시가 폭락할 것 같다라고 전망한다면 IPO 이렇게 예약 안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자료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들, IPO가 신규 상장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2020년, 21년에 막 신규 상장, 공모주 열풍, 청약 열풍. 왜냐면 증시가 뜨거우니까, 증시가 뜨거울 때 기업들도 상장을 해야 몸값을 높게 받고, 몸값을 높게 봐야 사람들도 많이 청약을 하고 공모가도 높게 받고 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2020년부터 돈풀기 장세 덕분에 IPO 초호황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막 한 분기에 270개, 한 300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는 엄청난 장세였다가 꺾이면서 2022년, 2023년 보시면은 거의 침체돼 있죠. 이 기간 동안 나스닥 거래소도 이제 이런 신규 상장을 안 하니까 좀 불황이었다가, 이때는 이제 증시가 안 좋았고 쏠림 현상이 심해서 빅7만 오르는 장세 막 이랬었잖아요. 2023년 이럴 때.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번 분기에 전년 대비 136% 신규 상장 주식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이제 슬슬 이제 기업들이 증시가 분위기 괜찮으니까 트럼프 쪽에서도 규제 완화 풀어주고 그럴 테니까 한번 상장해보자.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2025년 하반기에만 170여 개 기업,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정리를 드릴 거지만, 지금 금융 관련 기업들이 규제 완화의 붐을 타고 대거 대기 중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거 상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대부분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대다수고, AI 회사, 엔비디아 협력사라고 하는 코어, 여기도 상장 예정이고, AI 반도체, 그리고 메타가 이제 이번에 투자해서 또 화제가 된 AI로 핫한 데이터브릭스, 이런 회사들도 지금 하반기에 상장하려고 날짜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규제 완화도 풀리고 핀테크 쪽도 핫하고 금융주도 좋고 증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안 좋으면 또 미루기도 하는데 일단 좋을 거라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풀리는 속도 늘어나고 그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것도 기대하면서 월가에서도 신규 상장 예약을 많이 잡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수혜주로 제가 이제 금융주 얘기를 드리는데, 신규 상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 챙기는 대표적인 기업이 골드만삭스라 가지고 올해 주요 대형 금융주 중에서는 골드만삭스 주가가 연초부터 제일 좀 좋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한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트럼프가 대출 많이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해줄수록 대출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이자 더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JP모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행주들이 좋습니다. 요즘에 JP모건, 웰스파고 등등등,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회사들, 각종 중소형 은행주들도 좋고 대출 많이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에 금융주들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주식들이 좀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1기 때도 금융주가 특히 좋았어요.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2기 때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리스트에 넣는 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머스크도 이 소셜미디어 트위터, 지금은 엑스머니라는 거를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1분기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두 달 안에 서비스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린 이미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카카오 안에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슈퍼 앱이라 그래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머스크도 트위터 인수한 이유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송금, 결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출시할 예정이고, 확실히 올해 이제 핀테크 쪽으로 많이 지금 진출하려는 게 보이는데 규제 다 풀어준 덕분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인 트럼프 본인도 본인 회사에 핀테크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올해 안에 자체 핀테크 브랜드를 출시해가지고 ETF도 투자하고 암호화폐 투자하고 이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월가가 벌써 이렇게 상장 쩌저쩌 몰아놓고, 야 올해 대세는 핀테크다, 금융주다, 신규 상장도 이런 기업들 많이 하자. 원래 이렇게 테마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2차 전지 기업들이 핫할 때는 2차 전지 주식들이 막 대거 상장을 합니다. 배터리 관련 주가 상장했다가, 전기차가 핫할 때는 전기차 주식들이 너도 상장했다가, AI가 핫할 때는 AI 주식들이 막 너도 상장했다는데, 지금 딱 보시면 리스트에 대부분 핀테크죠. 그러니까 지금 딱 느낌이 이제 금융주 올해 규제 완화 많이 풀어줄 것 같으니까, 핫할 것 같으니까 머스크도 출시하고 트럼프도 출시하고 지금 최대 권력자 1,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요구하니까 이렇게 좀 핫한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딱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친화적이니까 10개가 넘는 주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매입해서 쌓아두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아직 최종 통과된 주는 없는데요. 뭐 상원, 하원 통과 앞두고 있는 그런 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월가 전통적이던 은행들도 트럼프가 규제 풀어주는 순간 뛰어들 거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이러면 또 수혜입니다. 왜냐면은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존 월가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업무 이런 건 못했었거든요. 규제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예적금으로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막 다 뛰어들겠죠. 서비스 만들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서비스 출시하고 이러면은 신규 먹거리를 트럼프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기존 은행주들한테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또 수혜를 볼 수 있겠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친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런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벌써 ETF 마구마구 승인해줍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합쳐진 ETF도 승인을 결국 했고 제가 이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올해 암호화폐 별의별 ETF 다 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현실화될 예정이고요. 조금 이제 탐욕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머스크 아버지도 친아버지입니다. 머스크 아버지도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스크잇이라는 밈 코인을 발행한대요. 진짜 탐욕 광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머스크 코인에 이어서 이제는 머스크 아버지도 코인을 발행하신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넣어놨는데 참 광기는 광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뿐만 아니라 ETF 호황에 돈 버는 블랙락도 좋을 수 있고 핀테크 기업들도 있고 탐욕의 장세에 돈 버는 로빈후드라는 기업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 건데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 버는 게 거래소 플랫폼인 로빈후드죠. 그래서 지금 로빈후드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장세에서 돈 버는 신흥 수혜주고 구수혜주는 ETF를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 버는 블랙락. 제가 좋게 보는 대표 기업들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달 말 발표되는 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속도가 이번에 제가 특이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해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묵혀놨던 돈을 가지고 나와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실제 건물이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돈 유통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돈이 더 빠르게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규제 완화 기대, 트럼프발 규제 완화 기대, 금융주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해서 오늘 나스닥 요 IPO 증가도 이제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겠지만 지금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이런 구간이니까 당분간 탐욕 장세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주나 탐욕의 장세에 돈 버는 블랙락이나 로빈후드 이런 주식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ETF도 XLF라 그래서 금융주 대표 ETF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쁘진 않고 트럼프 1기 때도 XLF 나쁘지 않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야의 대표 주식도 몇 개도 한번 골라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지금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관세 피해 로부터 안전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관세랑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한테 관세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내수주이기도 하면서 트럼프 관세전쟁 안전 피난처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좀 격포제인 것처럼 됐죠. 그래서 지금 또 돌아오는 주에 관세전쟁 이슈가 많을 텐데 금융주가 그런 점에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해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주는 뭐 관세전쟁 얘기로 한 주 도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 단기 조정이냐 좀 조정폭이 깊냐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닌 듯이 금방금방 또 협상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은 좀 조정이 이어지거나 고변동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트럼프가 반도체도 때리고 나머지도 지금 2월 중순 3월까지 또 계속 관세 때릴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요 고변동 장세가 조금은 2, 3월에 계속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